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가 돈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다짜고짜 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요청하고 너무 그랬던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요즘 졸업 시즌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식 날 졸업식에 가지 않고 핸드폰 대리점으로 갔어요. 번호 바꾸려고요. 친구들하고 연락을 다 끊으려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줄곧 반장, 회장 이런 걸 해왔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얼마나 친구를 좋아하는 애였겠어요. 그랬던 제가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친구들과의 인연을 끊으려고 그때 그랬던 거는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문과 이과 통합으로 제가 전교 1등이었어요. 그런데 2학년이 되니까 9등으로 떨어지고 3학년 때는 몇 등이었냐고요? 제가 그때는 등수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계속 등수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제게도 핑계거리는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암투병 생활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하셨거든요. 말기 암이셨고요. 이미 너무 진행돼 버린 상태라서 수술은 할 수 없었고 항암 치료밖에 받으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중3이었던 되게 어린 시절인데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큰일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아버지께서는 계속 병간호를 하셔야 됐기 때문에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는 상황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하기 싫어했거든요. 그냥 다른 사람이 동정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이때 뭐 제가 방황하고 뭐 그래서 성적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때 당시에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푼이라도 아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영하 15도인 한겨울에도 제가 집에 보일러를 틀지 않았고 오히려 창문을 열어서 추우니까 잠이 오질 않네, 오히려 공부가 잘 되네, 이러면서 계속 공부를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긴 했어요. 고3이 되어서 담임 선생님하고 입시 상담을 하는데 좀 과를 낮추더라도 서울대 수시를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싫다 그랬어요.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결국에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저보다 공부를 못했던 애들도 서울대, 연대, 고대 가고 의대, 치대, 한의대 가고 이러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했던 거예요. 이렇게 친구들하고 연락을 다 끊고 유학 준비를 했어요. 맞아요. 도피유학이죠. 하지만 그때는 제 나름대로 한국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는 병원에 계시고 저한테는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20살이 넘어가면 성인이니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일에는 무역회사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에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주방보조 알바를 했어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이제 유학 준비를 해야 되니까 토플 학원을 다녔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그때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 뭐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카세트 테이프로 제가 듣기 공부를 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테이프를 너무 많이 들어갖고 이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제가 들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노력을 해서 토플 점수가 그때 당시 CBT 기준으로 300점 만점에 230점대가 나왔어요. 물론 최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유학을 갈 수 있는 정도는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돈이 없었어요. 알바에서 70만 원 벌어봤자 학원비, 교재비, 생활비 이런 것들로 다 나가버리니까 저한테 남는 돈이 없더라고요. 1년 정도 알바해서 돈을 모아서 미국 가려고 하니까 군대가 좀 걸리더라고요. 그때 제 사정은 잘 알고 있던 스터디 같이 했던 대학생 형이 저한테 그냥 한국 대학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수능 접수 마지막 날에 부랴부랴 접수 완료를 하고 한국 대학 갈 준비를 다시 시작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어차피 이렇게 늦게 된 거 좀 재밌는 거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극영화과 실기 준비를 시작한 거죠. 아, 물론 제가 이제 배우가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준비를 한 건 아니고 연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과생이 유학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연극영화 학도가 되겠다라고 하니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 주변에 지금 어떤 동생이 이러한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뜯어 말렸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쪽지들이 제가 카페 가입도 하고 네이버 지식인에도 물어보면서, 제가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그런 데다 물어보면서 얻었던 정보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난 연출이 하고 싶은데 어떤 학교가 좋은지, 어떤 학교가 인맥이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관련 업종에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구했던 거죠. 아무튼 이렇게 혼자서 정보를 모으고 실기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뭘 공부했지 당연히 몰랐죠. 맨땅에 헤딩하는 거죠. 그냥 동네에 있는 구립도서관 가서 연극, 연출, 영화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고 난 다음에 뭔가 제일 두껍고 뭔가 이론적인 설명이 많은 책,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한 권씩 요약했어요. 그리고 고전 영화, 뭐 명작 이렇게 불리는 것들 있잖아요. 집에 와갖고 저녁에 집에 와서 이것들을 하루에 하나씩 보면서 뭐 의미도 혼자 생각하고 해석도 막 인터넷 찾아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갔어요. 이렇게 혼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결국 국민대학교 연극영화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그런데 저는 이 학교에 가질 않았어요. 입학 통지서를 받고 어머니께서 계신 병원으로 갔는데 어머니께서는 제가 떨어질 줄 아셨나 봐요. 그래서 말리시진 않으셨는데 제가 연극영화과에 가는 게 너무 걱정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효자는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는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 삼수 준비를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난하게 재수학원부터 알아봤죠. 그때 당시에 유학 가려고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긴 했는데 그걸로 학원비 내고 생활비 쓰기에는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학금 주는 재수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러려고 여러 재수학원에 이제 입학시험을 봤죠. 그러다가 한 학원에서 70% 학원비를 면제를 해줄 테니 우리 학원 다녀라 이런 얘기를 해갖고 그 학원에 다니기 시작해요. 그 학원이 1시간 20분 정도 떨어져서 우리 집에서 좀 멀기는 했지만 그래도 학원비를 아껴야 됐기 때문에 그 학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이렇게 평범하게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삼수를 했고 결국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의 통계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제 모교를 너무 사랑하고 거기서 만난 제 친구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그 입학할 때 그때는 제 스스로가 또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19살, 20살 때 혼자서 그냥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알아본 그 시간들 동안에 제가 너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학원 다닐 때는 그 전만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뭐 이제 대학 입학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때는 제가 인연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뭐 결과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묘하게도 그 2년 동안에 제가 이제 방황하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들이 제가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선 대학에 입학하면은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보통 처음 만나면은 되게 어색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저랑 만나면은 별로 어색해하지 않았어요. 좀 어색해질 것 같으면은 유학 준비하고 알바하고 연극영화과 준비하고 이런 얘기 해주면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대외 활동을 한 학기에 여러 개를 막 동시에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뭐 시험 기간이다 아니든 상관없이 밤 11시, 12시에 밖에 있다 들어오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시험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죠. 제가 토플 공부를 했었잖아요. 이때 원서를 하도 읽어 놓으니까 대학교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만 공부해도 훨씬 시험은 잘 보더라고요. 당연히 학점은 잘 나왔고 외부 장학단체에서 주는 전액장학생으로 선발되었고요. 그리고 우등 졸업도 했어요. 그리고 이쯤에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들으셨던 저희 어머니께서도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뭐 학점 잘 나오고 뭐 장학금 받고 이런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때 저한테 가장 의미가 있었던 거는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도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길러졌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5년 정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 어차피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였으면은 어릴 때 그때 일어났던 게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사실 19, 20살 때 별로 잃을 거 없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때는 대학만을 목표로 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그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한 게 너무 큰 좌절이고 내가 잃은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사실 잃은 건 하나도 없어요. 제 경험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 뭔가를 잃었다기보다는 그 19, 20살 때 얻은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그런 일이 생길 거라면 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럴 때 생긴 게 낫죠. 원래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해주는 말이 하나도 안 들려요. 아니, 내가 지금 힘든데 나중에 잘 되는 게 뭐가 중요해? 지금이 중요하지. 맞아요. 그 말이 맞죠. 지금 내가 신나고 기분 좋은 게 좋지, 나중에 잘 될 거야 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희망으로 돌리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고 미래를 바꾸는 건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처럼 힘들지 않으려면 지금 뭐라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요. 지금 이 영상을 어떤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재수 3수를 준비하고 지금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재수, 삼수 이런 역경들을 다 극복하고 서울대 의대에 진학한 이런 스토리를 들려드리면 좋겠는데 저는 은행원이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라서 그런 스토리를 들려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은 과거의 실패가 아닌 게 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방향을 잘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뭘 열심히 해보질 않았는데 그 방향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지금 꽂히는 게 있으면은 그걸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과거의 실패가 실패로 남지 않을 거예요. 뭐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제가 혼자 그냥 일반인이 옛날 얘기하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달라고 하긴 좀 뭐 할 것 같고요. 대신에 제 채널에 다른 영상들 보시고 좋은 내용이 있다면 그때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